디플레이션,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뜻합니다.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고요? 우선 가격이 떨어지니까 먹고 살만해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격 하락으로 생산이 위축되고 생산이 위축되면 고용이 줄고 임금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.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디플레이션이 스스로 다시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디플레이션이 반대인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. 디플레가 무서운 것이 보통 전통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물가가 떨어지면서 소비가 죽고 기업이 도산하고 그런 게 원래 디플레가 무서운 거거든요.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가벼워지는 주머니 때문에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식비부터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걸 어떤 디플레이션 그 시대의 진입 징표로 보기도 합니다. 이런 현상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데요. 우리 경제 정말 괜찮은 걸까요? 경제실험실에서 알아봤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우영준. 김정현입니다. 네, 오늘 주제는 우리 경제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신호가 좀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. 선배님, 저게 이유가 뭔가요? 네, 바로 통계청이 지난 4일 집계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때문인데요. 집계된 수치는 마이너스 0.038%로 뒷걸음질 쳤습니다. 네, 통계청이 발표한 직후에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왜 물가가 떨어졌는데 나는 못 느끼지?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일단 수치로만 보면요. 농산물은 조금 내려간 것 같긴 합니다. 작년에 폭염 대단했잖아요. 그렇죠. 더위 때문에 지난해 8월에는 농산물이 4.6%나 올랐는데 올해는 7.3% 하락한 것으로 하락한 나타났습니다. 것으로. 네. 또 국제 유가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좀 떨어지긴 했고요. 근데 아무래도 좀 일반 소비자들이 이렇게 내려갔다고 해도 체감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승 요인들이 있어서 좀 그럴 거 아닐까 싶은데 최저임금도 사실 2년 동안 30% 가까이가 올랐잖아요. 그렇죠. 우리가 보통 외식 많이 하는데 외식 물가도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런 것들과 다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. 외식 물가만 따로 추려보니까 1분기 상승률은 2.7%, 2분기는 1.9%나 올랐어요. 또 7월과 8월에도 각각 1.8%, 1.7% 올랐습니다. 특히 외식 품목 가운데서도 지난달 기준으로 죽, 김밥, 그다음에 치킨, 떡볶이, 짬뽕, 라면, 된장찌개까지 사실상 모든 대중적인 음식들의 이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체감하는 이 마이너스 물가는 느끼지 못하는 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값싼 외식 상품들이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 마트가 내놓는 햄버거나 치킨 그리고 피자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이런 노브랜드 햄버거가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해서 저희도 가봤는데 반응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. 요새는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해갖고 외식하기가 참 힘들어요. 어디 가서도. 그러니까는 이런 통큰 치킨이나 노브랜드 버거나 이런 코스트 같은 데 이용하는 것 같아요. 자주. 아무래도 싸니까 많이 찾는 것 같아요. 맛이 있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싸니까. 근데 요즘 밥 한 끼 먹을래 해도 10,000원 넘고 그래서 외식 물가가 그 최저 시급에 비해 너무 비싼 느낌이긴 해. 네,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내 주머니가 든든하지 않아서 먹는 것부터 좀 줄이자는 건데요. 근데 정부는 디플레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대부분이 농산물이나 석유류에서 하락 품목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 전반의 지속적인 물가 하락으로 정의되는 디플레이션과는 좀 다르다고 판단되고 전문가들도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올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. 디플레가 무서운 것이 보통 전통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물가가 떨어지면서 소비가 죽고 기업이 도산하고 그런 게 원래 디플레가 무서운 거거든요. 일본 8년 디플레 갔잖아요. 살아나잖아요. 근데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은 특히 일부 증권가에 계신 분들이나 일부 언론이 너무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다. 학자인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괜찮다, 견딜 만하다.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행이 그렇게 디플레 큰 우려는 안 한다는 말을 저는 별로 정부 칭찬 안 하는 편이지만 이번에 그것만은 좀 정부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언론도 너무 그걸 과민하게 디플레가 온다 이렇게 하는 것은
조금 지켜봅시다. 올해 들어 좀 특이한 게 기업들이 부동산들을 좀 내다 팔고 있잖아요. 이마트가 그 점포 건물 10여 개를 팔아서 현금 1조 원을 마련하기로 했고요. 또 뭐 롯데도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비롯해서 뭐 아울렛, 백화점, 마트 등 9개 점포를 1조 629억 원에 처분했습니다. 뭐 일종의 태풍이 오기 전에 뭐 식량을 좀 쟁여놓는 것 같이 음. 경제가 좋지 않은 증상이 여기저기 나오니까 네. 일단 현금을 좀 쥐고 있다가 비상시를 대비하자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뭐 요새 자산가들한테 물어보면은 실제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내다 팔고 현금을 좀 가지고 있자라고 하는 자산가들이 많다고 해요. 우리도 좀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뭐 아닐까 싶은데.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하죠. 뭐 요즘 시기에 이런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플렉스하기보다는 경제가 어려울 것을 대비해서 돈을 어떻게든 모아두는 전략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. 이 밖에도 뭐 궁금한 경제 사안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, 잊지 말아주십시오. 지금까지 우영준 김정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